남자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기꺼이 내는 남자, 선물을 자주 사주는 남자, 돈을 아끼지 않는 남자가 진심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15년간 남녀 관계를 상담해온 심리 전문가입니다.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의 지갑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 반반 계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요? 또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밥값도 다 내주고 선물도 자주 사줬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사랑이 식은 건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의 지갑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여자에게는 지갑을 열고 어떤 여자에게는 닫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영상의 마지막에서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남자가 기꺼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로 함께 있고 싶은 여자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의 지갑은 사랑의 증거일까?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지갑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 온도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쓰면 사랑하는 거고 안 쓰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자친구한테 실망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데이트 비용도 다 내주고 생일에는 비싼 선물도 사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밥 먹을 때마다 각자 내자고 해요. 심지어 커피값도 번갈아 내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인가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가 돈을 많이 썼을 때 두 분 관계는 어땠나요? 그때는 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바쁘다고 자주 거절했어요. 그가 저를 잡으려고 애썼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그를 많이 좋아해요. 언제든 시간 내주고 전화하면 바로 받고요.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남자는 얻기 어려운 것에 투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얻기 어려울수록 가치가 높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남자가 돈을 많이 쓴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가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그녀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거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갑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본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 고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한테 돈을 많이 썼어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데려가고요. 그런데 다들 저를 떠났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셨나요? 아니요. 항상 긴장했어요.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왜 돈을 계속 쓰셨나요? 그래야 그녀들이 저랑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남자가 돈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 투자합니다. 둘째,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녀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엽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의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정감으로 증명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돈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녀를 이해하려는 시간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남자는 불안한 관계에서는 물질적으로 투자하지만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불안할 때는 이 비싼 가방 사줄게라고 하지만 관계가 안정적일 때는 오늘 힘들었지? 이야기 들어줄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진짜 사랑일까요? 제 상담 경험을 종합해보면 돈을 많이 쓰는 남자보다 시간을 많이 내주는 남자가 더 진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 남자는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명품 선물을 자주 사줬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빴고 전화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B 남자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냈습니다. 선물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 때 새벽에도 달려왔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A 남자에게 끌렸습니다. 비싼 선물과 고급 레스토랑이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A 남자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반면 B 남자는 돈은 적게 썼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감정을 이해했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결국 그녀는 B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지갑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지갑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감정 상태의 온도계입니다. 불안할 때는 지갑이 열리고 안정적일 때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남자의 지갑을 여는 여자? 아니면 남자의 마음을 여는 여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섹션에서 계속됩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돈을 쓰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안 쓰는 건 사랑이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남자가 돈을 안 쓰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심리는 여자와 다릅니다. 여자는 감정을 먼저 확인하고 행동하지만 남자는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쓰면 그녀가 고마워할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길까? 내가 오늘 비싼 선물을 사주면 다음에도 같은 걸 기대할까?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그녀가 화낼까? 떠날까?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남자는 불안할 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쓰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씁니다. 제 상담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쓰겠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쓰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선물을 사주거나 밥값을 내면 여자친구는 고마워라고 한마디만 하고 끝이에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럼 저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제가 인색한 건가요? 이 남성의 문제는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안정감의 부재였습니다.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갑을 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남성 고객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에게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돈을 쓰시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을 쓰면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오빠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다음에는 내가 살게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더 해주고 싶어져요.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첫 번째 남성은 돈을 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돈을 쓸 때마다 감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했고 더 쓰고 싶어졌습니다. 남자가 돈을 쓰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인정받고 감사받는 환경.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강화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남자가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썼을 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면 다음에도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무시당하면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아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는 부담을 느끼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이번에 비싼 걸 사주면 다음에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생일에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부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남자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환경에서 기꺼이 돈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자가 돈을 쓸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줘서 행복해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가 자발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 요구해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하면 남자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의무감은 사랑을 죽입니다. 셋째, 남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남자친구는 명품 가방 사줬대 같은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말은 남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넷째, 여성도 때로는 돈을 써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여성이 가끔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면 남자는 안심합니다. 이 여자는 내 돈만 바라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비용을 완전히 반반 내는 커플보다 남자가 70% 정도 내고 여자가 30% 정도 내는 커플이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느낌을 받고 여자도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는 투자 가치를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여자한테 돈을 쓰면 이 관계가 오래 갈까? 아니면 곧 끝날까? 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여자가 자주 화를 내고 헤어지자고 협박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이 관계는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줄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이 관계는 오래 갈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투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돈을 쓰고 싶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 여자는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좋아한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 의심이 들면 남자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확신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사업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극복하자. 당신이 돈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지키겠다. 다시 일어서서 이 여자한테 모든 걸 해주겠다. 몇 년 후 그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아내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안정감의 힘입니다. 남자가 돈을 쓰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한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남자는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감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준 것,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이것이 남자에게는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치 월급의 절반을 써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식사 내내 휴대폰만 보고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다음에는 더 좋은 곳 가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저렴한 분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맛있다. 이런 곳 찾아줘서 고마워. 오빠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해. 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감동했습니다. 비록 비싼 식사를 대접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전달됐다고 느꼈습니다. 1년 후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존중과 감사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비싼 식사를 대접받고도 존중과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저렴한 식사를 하면서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남자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력이 보이고 자신의 행동이 감사받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남자는 이 느낌을 받을 때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상담실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아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써요. 저한테 선물도 안 사주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돈을 쓰지 않으시나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집안일을 도와도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고 제가 용돈을 드려도 이걸로 뭘 하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의욕이 사라져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과 감사의 힘입니다. 작은 감사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작은 무시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워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했어. 오빠 최고야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남자가 비싼 선물을 줄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문을 열어줄 때,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작은 배려를 할 때도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가 쌓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남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넷째, 남자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가 노력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세요. 오빠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로부터 감사를 자주 받는 남자는 관계 만족도가 8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제공자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역할은 돈을 벌고 여자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이 역할을 할 때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여자가 너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남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물론 여자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오빠 도움이 정말 필요해.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오빠 덕분에 이걸 해결할 수 있었어. 이런 말들이 남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보다 수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줄래?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오빠 의견이 필요해. 어떻게 생각해? 남자친구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중과 감사의 힘입니다. 돈은 한계가 있지만 존중과 감사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에게 끌립니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에게 의존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입니다. 자기 세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 목표, 취미, 가치관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왜 남자는 이런 여자를 좋아할까요? 첫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가 없는 여자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의 모든 시간을 채워줘. 내 삶의 의미가 되어줘. 이것은 남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는 다릅니다. 나는 내 삶이 있어. 너도 내 삶이 있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자. 이것은 남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둘째,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는 빛이 납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런 여자를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저 여자는 나 없이도 빛나는구나. 저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A 여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그가 연락하면 언제든 달려왔고 그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고 그가 전부였습니다. B 여자는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와 만날 때는 온전히 집중했지만 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남자는 A 여자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여자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A 여자의 삶이 오직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하나? 하는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반면 B 여자는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이 빛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B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세계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의 존성 인터더펜던스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공의 존성 CODPNDNCY는 한쪽 또는 양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불안정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존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존경하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세계가 없는 여자는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성취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는 다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성장합니다. 남자는 이런 여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은 사랑보다 오래 갑니다.
실제로 장기간 행복한 부부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서로를 존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경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제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 행복한 비결이 뭔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존경해요. 아내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저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세계가 있어요. 저는 그의 일부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 이것만이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취미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세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 자기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신의 수입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친구들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친구, 자신만의 모임, 자신만의 사회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세계를 가진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과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구세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자기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 남자를 무시하거나 독립적이어서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세계를 가지면서도 남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신의 삶과 관계의 삶 둘 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결국 편안한 여자를 선택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자극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남자가 젊을 때는 자극을 찾습니다. 예쁘고 섹시하고 미스터리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습니다. 자극은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여자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여자입니다. 쓸데없는 드라마가 없는 여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자극적인 여자들과 연애했습니다.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사라지고 예측할 수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매일이 스릴 넘쳤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자 지쳤습니다. 다음에는 뭘로 화를 낼까,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예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 웃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왜 그녀를 선택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녀와 있으면 편안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정 애착식유 어태치먼트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안 애착 앵크셔스 어태치먼트이나 회피 애착 AVOIDANT 어태치먼트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계속 문제를 겪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안정 애착을 주는 여자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남자의 삶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경제적 부담, 사회적 압박. 이 모든 것이 남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편안하고 싶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사처럼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습니다. 만약 집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자친구와도 싸워야 한다면 남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집이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제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혼을 생각하시나요?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아내가 항상 화나 있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이에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집이 안식처입니다.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편안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이렇게 입었어? 이런 잔소리는 남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만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비난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세요. 둘째,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남자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뭘로 화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대하세요. 기분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면 남자는 불안해집니다. 셋째,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고 부정적인 여자는 남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보고 감사한 것도 표현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넷째, 남자에게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남자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충전하고 나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에게 개인 공간을 주는 커플이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은 권태와 다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합니다. 편안하면 권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권태는 지루함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 발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편안함은 안정감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드라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10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태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편해요. 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매주 새로운 레스토랑도 가보고 함께 운동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요. 하지만 싸우지는 않아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것이 편안함과 권태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자극적인 여자와 놀고 싶어 하지만 편안한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자극을 찾지만 결국에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편안한 여자가 되세요. 이것이 남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증명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쓰면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준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남자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가 이 귀한 시간을 당신에게 쓴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A 남자는 부유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줬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빴습니다. 데이트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 통화도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안, 바빠서가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B 남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못 사줬고 데이트 비용도 반반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넉넉히 내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평일 저녁에도 전화로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는 새벽에도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여성은 A 남자에게 끌렸습니다. 비싼 선물과 고급 레스토랑이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물은 받았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B 남자는 비싼 선물은 못 사줬지만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B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나요? 그가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줬어요. 바로 시간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가 자신의 시간을 저한테 준다는 건 제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가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라고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이것들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비싼 선물 하나보다 진심 어린 대화 1시간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질적 시간 퀄러티 타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질적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커플이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입니다. 진짜 시간 투자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만나요.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요? 만나도 그는 계속 휴대폰만 봐요. 게임하거나 SNS 보거나. 저랑 대화는 거의 안 해요. 이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지만 질적 시간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의 사례입니다. 남자친구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한 달에 2~3번 정도요. 하지만 만날 때는 정말 행복해요. 왜요? 만나면 그는 휴대폰을 꺼놓아요. 그리고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깊은 대화를 나눠요. 몇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어느 커플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커플입니다. 이것이 질적 시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시간 투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가 당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의 약속은 절대 쉽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정보다 우선순위를 둡니다. 만약 그가 자주 미안, 일이 생겼어, 친구들이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둘째, 그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지 보세요. 진짜 관심이 있는 여자의 이야기는 지루해도 들어줍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감정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말할 때 계속 휴대폰을 본다거나 건성으로 응, 그래만 반복한다면 그는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그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보세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가 달려온다면 그는 진심입니다. 반대로 너 혼자 괜찮을 거야, 나도 바빠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파트너가 얼마나 헌신적인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마음 투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 투자란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는 노력입니다. 첫째, 그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세요. 왜 속상해? 무슨 일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당신의 마음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그런 걸로 속상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남자는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가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지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는 미래를 그립니다. 내년에 여행 가자, 나중에 같이 살면, 우리 결혼하면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만약 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아직 생각 안 해봤어라고만 말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가 당신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는지 보세요. 가족에게 소개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숨기거나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계속 미룬다면 당신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부모님께 소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뭐래요?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 까다로우셔서라고 해요. 3년째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포함시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6개월 사귀고 나서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소개했어요?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 빨리 인사드려야죠. 이것이 진심입니다. 시간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남자의 진짜 투자입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마음은 필수입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돈은 많이 쓰지만 시간과 마음은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당신에게 시간과 마음을 충분히 투자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지만 시간과 마음은 주지 않는 남자? 아니면 돈은 적게 주지만 시간과 마음을 아낌없이 주는 남자? 현명한 여성이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니까요.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한테 투자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투자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실연 후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 여성은 다릅니다. 남자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A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했고 그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헤어진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B 여성도 남자친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헤어진 후 그녀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예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B 여성입니다. 이것이 자기 투자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개발입니다. 공부든 자격증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자기 개발을 멈춥니다.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남자친구 만나느라 바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멈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하세요.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여성이 관계 만족도도 높고 이별 후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남자가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둘째, 건강 관리입니다. 운동,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 자기 투자의 기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친구 생기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여성이 더 매력적입니다.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걷기, 요가, 헬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마세요. 충분히 자세요. 수면 부족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것들이 자신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빠가 다 해줘라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남자가 잘못해도 떠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번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필요하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그는 모든 비용을 대줬고 그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갈 곳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년을 더 참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즉시 떠났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집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혼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났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치관까지 포기합니다.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하세요. 남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생겼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충분히 좋아,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세요.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여성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남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여성은 나쁜 남자에게 계속 당합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투자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남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가 떠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성장한 것, 당신이 쌓은 경력,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자존감. 이 모든 것은 평생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면 당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좋은 남자가 당신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 투자를 꾸준히 하는 여성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납니다. 30대가 20대보다 낫고 40대가 30대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투자를 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의존하는 여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으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여성?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여성?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의 지